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 올린 윤종록입니다. 오늘 특별히 미래를 내다보는 비즈니스 포럼 정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대 미스테리 그 중에 하나 창조경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그 미스테리 사실은 미스테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지난 2월달에 그 인수위원회 거기에서 이대로 가면은 다음 정부 들었을 때 창조 경제 때문에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거다. 그래서 창조 경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음 정부 인수하는 멤버들이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야 될 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창조라는 단어가 주는 그 너무 브로드함 이런 것 때문에 창조 경제가 뭐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창조 경제라는 것 앞에다가 반드시 부제를 붙입니다. 그냥 창조 경제라고 저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 경영 그래놓고 제가 창조 경제 이렇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였다면은 창조 경제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역시 우리는 가진 것이라고는 두뇌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는 나라의 관점에서 앞으로 국가 경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해서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 경영 창조 경제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요즘에 밖에 나가면 꼭 퀴즈를 내는데 요즘에 유행이죠. 뭐뭐뭐는 네모다. 뭐뭐뭐는 네모다. 저는 과학기술은 네모다라고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죠. 과학기술은 네모다. 저는 단언코 과학기술은 경제다. 이제 과학기술이 바로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이만큼 올라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이 기여를 했습니까? 자동차, 선박, 반도체, IT, 과학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1%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을 해나가고 있죠. 1% 우리 국민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의 두뇌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99% 국민의 상상력 이거 어마어마한 자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산인 상상력을 채로 잘 걸른다면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이노베이션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경제를 얘기할 때마다 상상력, 과학기술, ICT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상상력과 과학기술이 접합이 되면은 창조 경제의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씨앗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죠. 상상력과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야 뿌리를 내릴까? 저는 아주 비옥한 디지털 토양, 그래서 ICT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창조 경제의 씨앗을 뿌리는 토양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저를 불렀어요. 대한민국을 심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 193개국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한민국이 ICT 디벨롭먼트 인덱스 그러니까 ICT 발전 지수 세계 넘버1을 금년까지 4번째 차지를 했더라고요. 지난 3번 동안은 제네바 주재 대사가 가서 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4번째니까 당신이 와서 상을 받으세요. 해서 갔다 왔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창조 경제의 창조의 씨앗을 뿌렸을 때 가장 수확이 많이 날 수 있는 문전옥답을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 경제를 여러분과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 실업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2년 전에 미국의 실업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불과 2년 전에 미국 실업률이 9.8%였습니다.
반올림하면 10%죠.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7%라고 그래서 이 아우성인데 2년 전에 미국의 실업률이 9.8%였습니다. 미국은 해고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해고 한번 하려면 무지하게 힘들죠. 해고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해고 선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미국 실업률이 10%가 넘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4천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4천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9.8%다. 만약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창업을 그만큼 많이 못했다면은 미국의 실업률은 15%를 넘었을 거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도 9.8%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걸림돌이 있다면 전부 혁파하겠다. 그래서 2년 전에 1월 28일 날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 다음 날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펴니다. 창업국가 미국, 세계에서 창업을 가장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걸림돌이 있다면 전부 혁파하겠다 해서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펴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한번 꼭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1년에 1%씩 실업률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9.8%가 8.8, 그리고 작년 재선 도전했을 때 7.8로 떨어졌습니다. 마의 8% 벽이 깨지면서 재선에 성공을 했고 지금 오바마 2기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7.8%에서 7.3%로 또 떨어졌습니다. 아마 내년쯤 가면은 6%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처럼 전 세계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몰입해 있습니다. 여러분, 창업하고 개업은 다릅니다. 영어로 표현해 보면 금방 알아요. 창업은 비즈니스 크리에이션, 개업은 비즈니스 오프닝. 옆에 음식점이 잘 되니까 나도 하나 해야지. 이거는 창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업입니다. 창업은 이 세상에 크든 작든 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 없이는 경제 파이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경제 파이 넓어지지 않고서는 잡 찬스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파이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죠. 반면에 우리가 벤치마크 해야 될 모델을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인구도 얼마 안 되죠. 땅덩어리도 얼마 안 됩니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군대를 갔다 와야 되죠. 750만 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노벨상을 22.2%를 차지하고 있고요. 800명당 1명이 창업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도 역시 10번 창업하면 하나 성공하기 때문에 창업을 시도해본 사람 수를 따진다면 80명당 1명이, 전 국민의 80명당 1명이 창업을 시도를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한 개 대학에서 연간 특허료를 매년 1조 원씩 받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걸 그냥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천만에 기적이 아니다. 분명한 이노베이션의 결과였다. 그렇다면 그 이노베이션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앞에 총과 총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총알은 왜 태어났습니까? 폭발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총알은 폭발하지 않으면은 불과 50g짜리 쇳덩어리로 녹슬어갈 뿐이죠. 근데 총과 총알은 폭발을 위한 필요 조건이죠.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충분 조건은 뭘까? 저는 겁 없이 방아쇠를 당겨주지 않으면은 이 총과 총알은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좋은 총과 좋은 총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을 만들게 해주는 것.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젊은이들에게 벤처 캐피탈을 지원해주고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 젊은이들의 두뇌는 세계 으뜸입니다. 여러분 작년 전 세계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4명이 1등 했습니다. 720점. 2등이 700점이었어요. 3등은 699점, 4등은 698점. 1등, 2등 사이는 30점 차이가 났고 2등, 3등, 4등은 1점 차이도 안 났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총과 총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총과 총알이다. 이스라엘 23등 했습니다. 문제는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혁신을 위한 필요 조건, 좋은 두뇌 필요하죠. 좋은 교육 필요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종교, 특히 유대인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죠. 우리도 더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죠. 정작 중요한 거는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이스라엘 아이들은 있었고 우리는 없다. 어떻게 하면은 겁없이 방아쇠를 당길까? 여기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일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까 전 세계 1000명당 2명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노벨상을 22%를 차지했을까? 그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 우쭈빠라는 뻔뻔하고 당돌할 정도로 대드는 문화, 거기에서 답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우리는 자원은 없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토양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는 6억 명이었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는지 6억 명 이상을 인구를 길러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독일에서 질소 비료가 나오면서 100년 사이에 인구가 60억으로 늘어납니다. 역시 질소가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단백질 자체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왜? 단백질의 원소 기호가 NH3 나가잖아요. 질소 비료가 나오면서 비로소 지구가 비옥해지기 시작하면서 100년 사이에 인구가 60억으로 늘죠. 6억 이하의 인구는 낙타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2, 3개월에 걸쳐서 무역이 가능했지만은 이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통통신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1999년에 세계 인구가 60억을 돌파하던 순간에 우리 인류는 두 개의 지구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발로 딛고 있는 지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버 세상 나타나죠. 이 사이버 세상에서 창조 경제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년간 인터넷이 만들어낸 경제를 인터넷 이코노미 1이라고 본다면은 지난 10년간은 인간만이 오로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대였죠. 그죠? 오로지 인간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대에 인터넷 이코노미 1 어마어마한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이 사라진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GDP의 40%가 사라져 버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GDP의 40%가 사라진다. 근데 앞으로 10년 인터넷은 뭐냐? 저는 인터넷 이코노미 2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제는 여러분 사물이 인터넷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던 신발이 인터넷과 연결되고 방금 말씀드린 선우 부총장님 말씀드린 자동차가 인터넷과 연결되고 여러분 모자가, 여러분 셔츠가, 여러분 안경이 모든 물건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세상, 여기에 인터넷 이코노미 2, 여기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이코노미 2가 앞으로 창조 경제의 주역이 될 거다. 이제 우리는 지난 50년간 매니팩처링에서 만드는 것을 너무 잘했습니다. 프로덕트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프로덕트를 서비스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또 그 서비스를 솔루션으로 바꿔버리는 것, 여기에 창조경제의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놓여있다. 과거에 가축의 사료를 만들던 A라는 회사가 이제는 가축의 질병을 진단하는 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가축의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 백신 회사로 바뀌죠. 가축 사료에서 가축의 질병을 진단을 거쳐서 아예 치료 예방까지 하는 솔루션으로 바뀌는 것, 프로덕트 서비스 솔루션으로 진화하는 것. 이게 인터넷 이코노미 2에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갖는 거다. 아까 자동차 세션이 있었죠. 자동차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드라이버 나사 조여가지고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우리가 나사를 조여서 자동차 만드는 일 더 이상 못합니다. 중국에서 10,000불짜리 자동차를 만들면은 우리는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탑재해서 주인이 다가가면 꼬리를 치는 자동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가격이 20,000불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옆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는데 자동차가 내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냅니다. 아, 주인의 8살짜리 딸이구나. 자동차가 말을 걸어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얘 너무 지루하지? 어제 들렸던 얘기 마저 들려줄까? 이 자동차가 하나의 프로덕트가 아니라 자동차가 서비스, 자동차가 솔루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신발, 나이키가 중국에서 50불짜리 신발을 만들어 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발 뒷창에다 칩을 꽂고 그 칩을 꽂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신발이 아닙니다. 내 건강 보조기구로 바뀌어버리죠. 내가 하루 내내 운동하고 온 에너지량을 신발이 다 알아냅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 GPS를 통해서 아, 신발 주인이 지금 집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 에너지량을 계산해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에다가 던져버립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내 DB에는 매일매일 내 신발이 보낸 에너지 소모량이 저장이 됩니다. 1년, 5년, 10년, 20년. My own big data가 신발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보통 SNS 베이스의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My own big data가 쌓입니다. 내 셔츠에 있는 센서가 지난 1년, 5년, 10년, 20년간의 내 몸의 컨디션을 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합니다. My own healthcare related big data가 쌓이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어마어마한 가치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먹는 스푼이 있죠? 앞으로는 바닥에 센서가 붙게 되고 스푼을 국에 넣는 순간 스푼이 알아차립니다. 아, 2.1% 소금물이구나. 그걸 스프를 떠먹는 순간 카운트를 하죠. 스푼이 내가 얼마만큼 소금량을 먹고 있다는 걸 압니다. 더 이상 소금량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죠. 노란 불이 들어옵니다. 끝에 LED에. 그래도 아까우니까 스푼을 한 번 더 집어넣어서 떠먹겠다고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 스마트폰에 진동 모드 있죠. 스푼이 진동 모드로 바뀌면서 아무리 국을 뜨려고 해도 안 떠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프로덕트를 서비스 솔루션으로 바꿔버려야 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나게 비옥한 디지털 토양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여기서 지속 성장의 가치 방정식을 찾는 거죠. 오늘 주제가 Next Business Forum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 제가 우연히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스라엘을 들어가 봤습니다. 이 나라는 OCS라는 조직이 있어요.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수석과학관실쯤 되겠죠. 여기서 이스라엘 경제를 운영하는 작곡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는 작곡이 필요하죠. OCS가 작곡해놓은 대로 각 부처 장관들은 피아노 치는 장관, 바이올린 치는 장관, 첼로 하는 장관 여기서 만들어놓은 대로 움직여요. 이스라엘 국가는 누가 움직입니까? 과학기술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나라는 비가 400mm밖에 안 오죠. 그러나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여기서 배워왔죠. 농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가 하는 Next Business Forum처럼 거기서 지켜둔 기술이 해수의 담수화 기술입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 나라는 먹는 물의 90%를 지중해에 있는 물을 걸러 먹습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거 얼마나 쉬워요.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면은 냉각하면 되죠. 근데 물 1리터를 얻기 위해서 기름이 2리터가 들어간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역삼투압 기술을 개발합니다. 1톤의 물을,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데 800원밖에 들지 않아요. 얼마나 소중한 기술입니까? 이 기술 특허를 가져요. 전 세계에서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해수 담수화 플랜테이션을 설치할 때마다 이 특허를 이용하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강은 육지에서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00% 바다로 간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젊은이들한테 강은 어디서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강은 당연히 바다에서 흘러서 육지로 가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다. 80년대 원자력 안전 기술을 특허를 장악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 만들었죠. 원자 핵에다 중성자를 탁 때렸더니 분열이 되면서 질량 감소가 일어나고 중성자가 여러 개 튀어나와요. 걔가 옆에 핵을 또 쳐요.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쳐요. 일순간에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폭탄이 돼버리죠. 이 젊은이들은 야, 중성자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하나만 남겨 다 흡수해버리자. 0.1초 만에 폭발할 거를 3년, 4년, 5년간 서서히 폭발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 특허를 장악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80%가 1980년에 지어졌어요. 누구의 특허로? 얘네들의 특허로.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한 개 대학에서 연간 특허료를 1조 원 벌어들인다는 얘기가 이제 서서히 감이 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이 세상에 나오니까 이제 벤처를 육성하자 해서 요즘화 펀드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가 딱 2억 불 투자했습니다. 딱 2억 불 투자했어요. 거기서 대박 친 애들이 나와서 걔네들이 또 벤처에 투자를 합니다. 거기서 또 대박 친 애들이 나와서 또 벤처에 투자합니다. 정부가 딱 2억 불밖에 투자 안 했는데 거기서 성공한 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걔네들이 벤처 투자를 해요. 정부는 딱 2억 불 투자했는데 지금 충청남북도만한 땅에 5조 원의 돈이 굴러다니면서 젊은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군대에 갔다 올 때까지 충청남북도 안에서만 놀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이버 세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땅은 작지만은 사이버 세상 우리가 점령하자 해서 포커싱한 기술이 인터넷 보안 기술입니다. 인터넷은 보안 기술만 꽉 잡고 있으면은 인터넷 세상은 내 것입니다. 맨 처음 만들어낸 게 파이어월, 체크포인트라는 회사가 방화벽을 만들었죠. 전 세계에 방화벽 안 쓰는 기업이 있습니까? 사실상 인터넷 세상을 보안으로 꽉 잡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제로 내건 넥스트 비즈니스, 적어도 10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선점해 나가는 스토리, 이 나라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침에 일기예보에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 하면은 여러분 뭘 준비합니까? 우산을 준비하죠. 가랑비가 온다 하면 여러분 비닐 우산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날씨가 폭풍우가 내리치고 우박이 내리고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라고 예보가 됐다면 여러분은 비닐 우산이 아니라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바라보는 세계의 기상도는 가랑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박과 폭풍우가 동반된 최악의 기상 상태를 저희들은 예보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비닐 우산 되겠습니까?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창조 경제라는 우산이다. 우산은 우산 받침 손잡이가 필요하고 우산 살이 필요하고 우산을 덮고 있는 천이 필요하죠. 이게 다 됐을 때 창조 경제라는 우산이 만들어집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손잡이, 우산 대를 저희들이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대 위에 다양한 살이 엮여지고 그 위에 천이 덮여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이러한 플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산살이 몇 개가 필요하고 우산천은 어떤 천이어야 되고 이런 스펙을 약 40개 정도를 만들어서 오픈했습니다. 이제 그 플랜에 의해서 산업부는, 국방부는, 교육부는, 문화부는 무슨 일을 해줘야 이 우산이 튼튼하게 잘 조립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난 6개월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직접 가는 메시지는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21세기는 영어만 잘해서 되는 시대는 지났다. 컴퓨터 언어를 최고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을, 초등학생들에게 컴퓨터 랭귀지를 가르칩시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여러 영역을 만들어서 각 부처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경제는 저는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문제는 모범 답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경제에 모범 답안을 내놔라. 저는 창조경제는 모범 답안이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계각층에서 각 산업에서 생각하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경제 파일을 덧붙이는 것, 그 모든 것의 합이 창조경제다. 그러나 꼭 여러분이 창조경제를 모범 답안을 내놔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 국민의 R&D 더하기 99% 국민의 IND, Imagination and Development equal 창조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제약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7가지만 제가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는 일 7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방에 수영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융자라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수영장,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잘못하면 익사해서 죽습니다. 융자의 물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실패하면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수영장이 투자라는 물로 가득 차 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뛰어서 수영한다. 설령 수영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투자의 풀에서는 절대 빠져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는 융자의 물로 가득 차 있다. 이거를 융자의 물을 다 빼내고 빠른 시간 안에 투자의 물로 가득 채워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5일 날 창조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이라는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일시에 이 물을 다 투자로 발표할 수는 없지만은 차근차근 융자의 물을 빼고 투자의 물로 이렇게 갈아치워야 되겠다라는 플랜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인간이 몸이 비실비실해지면은 비타민을 먹죠. 마찬가지로 국가 사회도 이제는 비타민이 필요하다. 국방 영역, 환경 영역,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코스트가 발생하고 효율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딱 맞는 비타민 처방이 필요하다 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E for environment. 앞으로 환경 문제에 이러한 소셜 코스트가 들어갈 텐데 이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E1을 만들자. 또 이런 환경 문제는 비타민 E2 농업의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데 6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버헤드가 많이 해서 소비자는 혜택을 많이 못 보더라. 그거를 3단계로 줄이자. Agriculture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많은 비타민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을 겁니다. 4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21세기는 영어가 국제어다 해서 16년 전에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우리말도 안 되는 녀석들에게 무슨 영어? 이제 21세기에 또 다른 랭귀지가 필요하다. 저는 세계에서 컴퓨터 랭귀지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잘 구사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자. 그래서 금년
겨울 방학 때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다양한 로직 레고를 받아서 그 레고를 조합을 해서 아주 쉽게 게임을 직접 만드는 아이로 만들어 버릴 생각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짝꿍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중독되어 버린 아이. 내 왼쪽에 있는 짝꿍은 레고 블록처럼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그 로직 레고를 조합을 해서 게임을 만드는데 중독되어 버린 아이. 분명하게 저희들이 갈라놓을 생각입니다. 7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미지네이션,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이미지네이션을 과학기술로 연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780개 도서관을 무한 상상실로 바꿔버릴 생각입니다. 우선 미래부가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과학관을 무한 상상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국 도서관, 캐캐묵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힘에 의해서 무한 상상실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은 저녁 먹고 나면은 무한 상상실에 가서 스토리텔링 클럽에 가입하기도 하고 여러 클럽에 가입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많이 제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무한 상상실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채로 걸러서 좋은 거는 특허로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갖다 줍니다. 오프라인에서 무한 상상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온라인 상에서 상상력을 모으는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혹시 여러분 못 들어보셨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창조경제타운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걸 심사를 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면 특허를 만들어서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갖다 줍니다. 창조경제가 성공했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 공직자 재산 등록하라 했을 때 아파트 2채, 논 5마지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특허 2개 이런 것들이 재산으로 등록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더라.